안녕하세요, 강남오레입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시세 차익이든 배당 목적이든 기업 가치가 오르고 내리든 환율, 금리가 오르고 내리든 결국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겠죠. 그 수요와 공급은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고요. 주식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누구의 생각이 중요할까요? 100원을 굴리는 사람과 100억을 굴리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의 생각이 중요하겠습니까? 많은 자금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의 생각이 중요하겠죠. 그 세력은 기관일 테고요. 그 기관은 재무제표, 비즈니스 모델, 탐방, 미래 예측을 하며 가치평가를 합니다. 이 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증권사가 못 믿었더라도 제가 증권사 컨센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이유입니다.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판매량입니다. BYD, 테슬라만 눈에 들어오네요. BYD의 전기차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이 상당하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테슬라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와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종이 많지도 않고요. 상대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에서 자유로운 테슬라는 최근에 생산 캐파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니켈 값이 올라서 배터리 가격이 부담된다면 테슬라는 판매가를 올려서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입니다. 3월 15일 판가를 올리고 욕도 먹었겠지만 주가도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데는 그냥 똥배짱만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자동차 연비 규제, 전기차 구매 보조금 부활 등의 전기차 확대 정책, 유럽의 CO2 감축 목표 강화, 전기차 지원 정책 등 미국과 유럽뿐이겠나요? 현재 글로벌 친환경 정책 지원과 테슬라의 현재 위치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 대단한 기업이죠.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 배경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이슈가 가장 직접적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으로 최대 12,500달러가 지급 가능한 모양입니다. 원달러 환율 1,200원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500만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GM의 전기차 볼트로 예를 들면 권장 소비자 가격 31,000달러의 자동차를 운반비를 고려하여 실구매가 19,495달러에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 전기차 보조금이라면 새로 나오는 GM의 볼트 전기차를 중고차 평균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동안 미국의 전기차 매출 규모는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2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60%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있었죠. 전기차 시장은 향후 6년간 연평균 27%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기준으로 전기차 침투율 많이 잡아도 9% 수준이라는 기사를 본 것도 같아요. 아직도 시장은 초입 단계죠.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면 전기차 원가의 40~50%를 차지하는 배터리 시장도 같이 증가하겠죠. 아까 전기차 시장 연평균 27% 성장한다고 했는데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연평균 28.4% 증가가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운이 좋게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 업체 3곳이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특히 LG 에너지솔루션의 시장 점유율은 22%나 됩니다. 배터리의 4대 핵심 요소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인데요. 그중 양극재의 가격 비중이 상당히 중요하죠. 재료비 기준으로만 보면 52%를 차지하니까요. 제가 국내 양극재 회사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 LG화학, 포스코케미칼 등의 전망을 좋게 보는 이유입니다. 그 중에서 LNF를 가장 좋아합니다. 별 이유 없습니다. 실적 때문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앞서 보여드린 테슬라 판매량과 조금 다릅니다. 테슬라 상해 지역만 따로 떼어낸 표거든요. 2022년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죠.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정말 결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냐면요. 기업의 이익은 가격 곱하기 수량 마이너스 비용으로 구해지겠죠. 요즘 니켈, 코발트 등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르면서 전기차 생산 비용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비용이 당연히 많이 오르겠죠. 그런데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가 문제라면서요. 배터리 값도 올랐겠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로 자동차 수급도 꼬였겠다. 자동차 판매 가격 많이 올리죠. 그런데 보통 생산량을 늘리지는 못해요. 앞서 말한 차량용 반도체 문제도 크게 한몫하겠죠. 근데 테슬라는 기가팩토리 얘기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생산 캐파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유일하게 생산 캐파를 큰 폭으로 늘리는 기업입니다. 앞으로도 말이죠. 제가 최근에 SKIE 테크놀로지 주담과 통화를 하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SKIET는 배터리 4대 요소 중 분리막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 SKIET에 대한 2022년 올해 실적에 대한 증권사 컨센이 제가 작년에 확인한 것보다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로 분리막 매출이 지연되었고 올해 상반기까지 수급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작년에 완공된 폴란드 공장 제품 출하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차 OEM 업체의 출하 승인이 다 나지 않은 상태라서 언제쯤 제품 출하가 정상화될지 물었습니다. 일부는 진행되고 일부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2, 4분기로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느낀 건 자동차 OEM 입장에서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반도체 수급 이슈 등 분리막을 제외하고도 어차피 생산 판매에 차질이 있을 텐데 폴란드 분리막 승인을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량용 반도체가 그렇게 문제인 건가 싶어서 DB 하이텍에 문의를 드려봤어요. 제가 아는 유일한 국내 8인치 파운드리 업체여서요. 총 매출 중 차량용 반도체 비중을 먼저 여쭤봤는데 3에서 5% 정도라고 하더군요. 제 생각보다 높은 비중은 아니었어요. 요즘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 때문에 심각한데 캐파 증설 당연히 있을 줄 알고 물어봤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조금 의외였어요. 그런데 함부로 증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테니 이해는 했습니다. 다만 현재 마진이 엄청 높겠네 생각하며 문의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마진이 크지는 않다고 해요. 가격을 올려서라도 급하게 달라는 업체도 없다고 하고요. 이 대답까지 듣고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을 이유로 대기 수요를 쌓으면서 신차 가격이나 올려서 이익을 올리고 있겠구나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연간 실적을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추정치까지 영업이익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부품 회사인 현대모비스는 또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얘기가 좀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 가격과 생산량을 계속 올리고 있는 테슬라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죠. 정말 지금 보이는 표는 테슬라 전기차 생산 캐파에 대한 현재와 전망치입니다. 여기 상하이가 보이시죠? LNF가 납품한다는 상해에서 만드는 자동차 모델 캐파를 현재 45만에서 120만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2년 전망입니다. 여기에 배터리 납품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LNF가 NCMA 양극재를 또 납품하고 있습니다. LNF의 NCMA 판매 비중은 작년 3분기부터 확대되고 있죠. 아래 그래프를 보면 작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즉 NCMA 판매 비중이 오를수록 영업이익률도 높아진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아마도 높은 기술이 필요한 만큼 그만큼 좋은 가격을 받는 거겠죠. 생산 캐파 증설에도 진심인 회사예요. 최근 굳이 이 공장 시운전 소식이 들려왔죠. 예전에 LNF IR 부서에 문의드렸던 내용인데 굳이 이 공장 매출은 올해 2분기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7만 톤 전부가 사고 없이 잘 준공되고 공장도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LNF의 기술력 말씀이십니까? 위쪽은 이제 1차 입자가 모여서 2차 입자로는 폴리크리스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1차 입자가 단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싱글 크리스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폴리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시장 니즈에 의해서 하이니클 쪽으로 계속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프로덕트 부분도 90% 이상까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니클이 증가하면서 이제 용량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니클의 함량이 올라갈수록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명이라든지 가스 발생 부분에 대한 기술이 중요시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하이니클보다 언더네스 처리를 적용했을 때 수명을 그리고 저항을 이렇게까지 개선할 수 있다. 싱글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차 전지 시장이 증가하면서 그 부분을 이끌고 있는 부분은 EV 시장입니다. 네. EV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뉴스에 접하셨듯이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안정성의 문제가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주행 거리도 지금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정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싱글 크리스탈 부분입니다.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폴리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1차 입자로 모여서 2차 입자를 형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반전을 계속 진행하면서 소재가 부피 팽창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이크로 크랙이 발생합니다. 그때 지금 현재의 2차 입자 표면에는 전해액과 부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코팅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크랙이 갔을 때 전해액이 함침을 하게 되면은 코팅되지 않는 표면 계면에서 부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싱글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1차 입자랑은 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부피 평창에 대한 마이크로 크랙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싱글 크리스탈은 사이즈 키우는 개발을 전체적으로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LNF가 그냥 생뚱맞게 존재하는 기업이 아니라 나름 위로 범 GS가의 기운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GS가 미래 먹거리 발굴에 상당히 진심인 걸로 아는데요. 혹시나 허가문에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농담이고요. LG 배터리 사업과의 협업이 좀 더 원활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죠. 좀 생뚱맞게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허재용 세로닉스 대표님이 LNF를 자주 방문하시는지, 현재 LNF 사내이사로 계시며 자주 방문한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질문 드리고 나서 좀 민망했던 것 같아요. 지난 2월 22일 미래에셋 김철중 애널님의 보고서죠. 2021년 매출 대비 178% 증가한 2022년 실적 전망치 보고서를 내주셔서 이 보고서가 너무 반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영업이익 339% 증가는 LNF에 대한 기대감 증폭에 크게 한몫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실적 추정치 상향 근거로는 첫 번째, 하이니켈 쇼티지 심화와 고객사 오더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 두 번째, 테슬라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여 생산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점. 끝으로 수산화 리튬을 자회사 JH화학을 통해 내재화함으로써 원가 상승분을 해칭하여 이익률을 올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었죠. 중장기적으로 레드우드와의 협력 진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중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 36만원을 다시 한번 언급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특정 증권사가 이렇게 방향을 세게 정해주면 다른 증권사도 다시 한번 LNF를 봐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들 26만원, 많아봐야 30만원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누가 36만원 목표가를 제시하면 한번 돌아보게 되지 않겠어요? 관련 섹터의 애널리스트들이라면. 그것도 미래에셋 보고서인데 다른 증권사도 당연히 LNF를 다시 볼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대신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래에셋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매출은 2021년 실적 대비 158% 증가, 영업이익은 293%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기존 컨센 대비 훨씬 높은 전망치죠. 이유를 한번 볼까요? 첫째 이유로 NCMA 매출 비중 확대를 보고 있습니다. 2021년 45%의 비중이 2022년 올해는 60%까지 확대를 보고 있네요. 그리고 2023년에는 70%까지 보고 있습니다. NCMA의 매출 비중 확대는 영업이익률 증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잠시 있다가 그래프와 함께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적 상향의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로 SK온양 NCM523 매출은 일부 감소하지만 LG 에너지솔루션양 NCMA 수요는 견조하다는 점입니다. 테슬라 전기차 생산 가이던스가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NCMA 판매 비중에 따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이죠. 추정치 상향 이후 세 번째는 테슬라 상해 전기차 생산 캐파가 45만 대에서 60만 대까지 확대가 예상된다는 부분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공급되는 NCMA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죠. 대신증권의 3월 29일 LNF 목표가는 32만원입니다. 3월 29일 LNF 종가는 20만 7,900원이었죠. 기대 수익률은 5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월 7일 하나투자증권에서 2022년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매출은 2021년 실적 대비 190% 증가, 영업이익은 336% 증가를 전망했습니다. 역시나 기존 컨센 대비 훨씬 높은 수치죠. 제가 앞서 미래에셋 김철중 애널의 레포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 증권사에서 길을 터주니까 대림이든 하나든 이렇게 LNF를 재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투자증권에서 말하는 LNF 추정치 상향 이유는 첫째, 테슬라 효과입니다. 4월 베를린 오스틴 기가팩토리의 본격 가동에 따라 전방 고객사가 견조하니까 밸류체인 업체들도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의미죠. 참고로 정리하자면 지난 3월 4일 기준 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가 조건부 승인을 얻었죠. 방금 말한 베를린, 오스틴 기가팩토리의 캐파는 2022년 기준 각각 차량 25만 대 수준이지만 2025년까지 각각 100만 대까지의 캐파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상하이 캐파 120만 대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이유는 기다려지는 호재들입니다. 해외 증설 발표, 주요 OEM 직납 계약, 테슬라 4680 밸류체인 진입, 레드우드와의 파트너십 등 해외 증설 발표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LNF 주주총회에서 최수원 대표님이 답변해주신 부분이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LNF는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부분, 올 상반기 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던 중입니다. 주요 OEM 직납 계약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자면 LNF 주주총회에서 유럽 완성차 업체보다 북미에 있는 완성차 업체와 먼저 직접 계약을 할 것 같다는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현재 LNF의 양극재 샘플링 계약 업체는 15개 정도가 된다는 말씀도 함께 해주셔서 기대가 커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테슬라 4680 배터리와 관련해서도 지난 자료를 봐보자면 그럼 잠깐 4680 배터리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4680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 대비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 주행거리는 추가적으로 16%가 개선된 배터리입니다. 테슬라는 이 4680 배터리를 1kWh 기준으로 기존 배터리 대비 56% 비용 절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 절감은 셀 디자인, 음극재, 양극재, 공정 혁신, C2V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테슬라는 이 4680 배터리를 2022년 말까지 100기가 캐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전기차 한 대당 70kWh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테슬라의 목표 100기가는 테슬라가 만드는 차량의 100만 대 수준의 배터리거든요. 2022년 전기차 140만 대 생산을 계획하는 테슬라가 배터리의 자급자족은
불가능한 수준인 거죠. 배터리를 내재화한다고 해도 기존 배터리셀 업체와 아예 결별할 수는 없는 것이죠. 현재 4680 배터리를 개발하는 업체는 테슬라와 함께 개발 중인 파나소닉이 당연 앞선 상태이며 그 뒤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CATL 등이 있습니다. 기존에 테슬라의 배터리를 납품하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배터리 소재를 납품하던 양극재 회사 LNF, 음극재 회사 포스코 케미컬, 분리막 회사 SKIET가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가 배터리를 내재화한다면 바로 이 배터리 소재 업체와 직접 연락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새로운 업체를 알아볼 수도 있고 더 품질 좋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테슬라도 배터리를 처음 도전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만약 테슬라 구매팀장이라면 기존에 사용해서 문제가 없었던 소재 업체를 우선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품질은 보장이 된 업체들일 거라 가정을 할 테니까요. 끝으로 레드우드와의 파트너십은 항상 기다리고 있던 부분이죠.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을 잠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니켈 값이 엄청 급등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판가로 이제 전가가 된다라고는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네. 가격이 너무 오른다. 좀 네. 단가 좀 인하하자. 이런 압박이 들어오진 않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지금 이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그런 그 원자재 수급 문제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US 시장, 유럽 시장,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렇게 얼라이언스라는 게 얼라이언스라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어플리케이션 업체, 그리고 배터리 네. 업체, 그리고 뭐 리사이클 업체 이렇게 사업을 구축하게 되면은 자동차에 사용 필요한 이제 니켈 그 원자재에 대한 부분이 네. 이제 시장이 형성되고 리사이클을 돌게 되면은 어느 정도 차원이 필요한 양이 모이게 됩니다. 네. 그 모인 양을 배터리를 이제 수거해서 리사이클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니켈 코발트 이 시장을 돌리는 데는 에너지의 그 원재료에 대한 그 가격이라든지 네. 수급이라든지 이런 네. 거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 리사이클 같은 경우는 저기 제가 알기로 레드우드랑 합작해서 아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직 진행하려면 이제 좀 멀지 않았나요? 계획이? 지금 계속 이야기는 되고 있고. 끝으로 2023년 말 기준 20만 톤 국내 캐파 증설 계획을 지닌 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물론 최근 상하이 공장 생산 중단이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베를린, 오스틴 공장이 만회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코멘트를 함께 남겨주셨어요. 4월 7일 하나투자증권의 목표 주가는 30만원.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하신 거 아닐까 싶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 세력의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 세력은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즉, 기관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기관 중 증권사의 컨센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갈 테죠. 제 목표 주가는 38만원입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자료 정리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